한국 경제의 기적이 끝났는가라는 그런 내용의 뉴스 기사,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지가 특집 기사로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4월 22일이었으니까 지난주였습니다. 사우스 코리아의 이코노믹 미라클이 오버 끝났느냐라는 그런 제하 기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사례를 들었던 게 경기도 용인시저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예로 들면서요. 여전히 한국이 제조업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 모델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판한 거죠. 지적한 거죠. 한계에 나다른 기존의 성장 모델로서는 앞으로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비판을 한 건데, 말하자면 그동안 기적적인 나라였었고 늘 새로운 산업을 일으켰었고요. 그래서 뭐 전무후무한 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이제는 성장률이 낮아진다라는 거이고요. 물론 뭐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예전과 같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 걱정된다라는 거입니다. 자세히 좀 기사 내용을 들어가 보면요. 파이낸셜 타임스의 첫 번째 문제의식은요. 한국 경제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1970년도부터요. 2022년의 연평균 성장률이요. 6.4% 굉장한 수치죠.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에는요. 한국은행이 2020년대의 경우 연간 평균 성장률이 2.1%로 둔화하고요. 2030년대, 40년대부터는 매년 0.1%씩 또 감소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기사가 2000년대부터 20년도부터는 이제 2점대로 떨어진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값싼 에너지, 노동력에 기반한 이런 기존 성장 모델이 삐걱거리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먼저 값싼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보자면요. 제조기업의 이 한국전력 캡코죠. 제조기업의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제공해 왔더니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수준이 어마어마하다. 1,500억 불이니까요. 150 billion 달러. 한국 돈으로는 206조, 207조에 달하는 수준이니까 이거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노동 생산성에 대한 얘기도 하는 거예요. 경제협력개발기구요. OECD 기준에서 보면 이 37개 회원국이 있는데 앞서 여기 그리스와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등을 제외하고는 노동 생산성이 이 OECD 37개 회원국 중에 가장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 성장에 대한 우려가 이제 임박한 위기, 인구 위기로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요, 2050년 한국의 국내 총 생산이요 이제 2022년보다 28%나 낮아질 전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유는요, 생산 가능 인구가 거의 35%가량 감소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단기간 내에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라는 게 기사의 얘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정치적인 리더십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어요. 한국의 정치적인 리더십 지도력과 관련해서는요. 이 left wing control, 그러니까 좌파, 민주당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장악한 입법부가 있고요. 그리고 unpopular conservative, 이게 지금 여당 대통령일 텐데 대통령 administration이 있다 보니,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는 이 민주당이 승리를 했죠. 그렇다 보니 이제 2027년도인 대통령 선거까지, 그 시기까지 3년 동안은 아주 극심한 교착 상태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역시 어떤 성장에 있어서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누가 옳다 그르다 얘기라기보다는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얘기하는 두 번째 문제의식이 그럼 뭐냐라는 걸 텐데요. 기존의 성장 모델이라는 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죠. 경제학자들 뭐 보시면 50년, 70년, 90년 뭐 어마어마했죠. 말한 것처럼 굉장한 세계사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그런 수준의 성장을 했던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낡은 모델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었던 것이 국가 주도의 어떤 경제 성장이었었는데, 그렇죠? 이 반세기도 안 돼 빈곤한 농경 국가를 기술 강국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이 결국 국가가 주도하는 자본주의 성과였었고, 이게 결국 한강의 기적이라고까지, 그죠? Miracle on the Han River라고 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극찬했던 그런 모델이었었는데, 이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러한 올드 모델을 개혁하기 힘든 이유가 그게 너무나도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라는 그런 이유를 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이 그래프를 놓고 보면요, 한국의 미라클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엄청납니다. 이 GDP도요, 1인당 GDP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요, 과거에 한국을 이제 식민 지배했었던 일본, 요 연두색인데 일본도 넘어섰던 거예요. 2018년이었었나요?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맥킨지의 한국 사무소의 대표의 인터뷰를 전하는데요. 한국이 두 차례 역사적으로 큰 도약을 이루었다라고 하죠. 하나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이르기에 기초 상품에서 이제 석유화학, 중공업으로 이동한 것이 하나의 큰 점프를 할 수 있게 했던 그런 배경이었었고, 다른 하나는 또 그 이후에 첨단 제조업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뭐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일 텐데, 이제는 그 언젠가 한 2005년부터 지금에
내일까지는 한국의 10대 수출 제품 목록에 디스플레이 하나만 새롭게 추가될 정도로 이 동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다양한 핵심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우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입니다. 2012년도에는 한국 정부가 선정한 120여 개 중점 기술 가운데 36개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수가 매우 줄었다. 거의 한 3, 4개 정도로밖에 되지 않는다. 줄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또한 서울대학교의 어떤 행정대학원 경제학과 교수의 발언을 또 인용하는데요. 기존의 성장 모델이 2012년, 11년의 정점에 도달했고요. 그래서 그 뒤로 삼성, LG와 같은 이런 회사들이 그들이 장악했던 이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생존을 위해서 이제는 분투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의식은요. 불평등과 경쟁의 심화라는 것을 드러내요. 주요 대기업들이 거둔 주목할 만한 어떤 거대 이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가 경제의 성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주요 대기업들이 거둔 주목할 만한 어떤 일부에 국한된 성공이었는데 이게 독점적인 계약으로부터 빚어진 것이고 결국은 가격 압박을 받는 국내 협력업체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노동력의 80%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요. 이러한 어떤 환경 하에서 직원들과 인프라에 투자할 만한 그런 돈이 부족하다 보니 생산성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혁신은 둔화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도 성장이 억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물론 그동안은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국가주도 경제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재벌들이 국내 혼란한 어떤 상황에서 보호받고 그리고 해외 경쟁에서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론적 근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용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일부 매우 소수의 그 고용만을 대기업이 담당하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예컨대 21년도 한국 GDP의 절반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의 6%만을 고용하는 게 대기업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양분화된 경제 구조가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떤 특수한 그런 상황인데 이게 결국 사회적 어떤 지역적인 불평등을 야기하고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서울, 수도권 그리고 그 주변 소수의 이 엘리트 대학들만이 성장하고 그리고 고임금 일자리에 대한 경쟁을 더 심화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낮은 출산율로 이어졌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경쟁들이 한국의 어떤 젊은 세대로 하여금 학업, 재정, 사회적인 부담에서 고통 내지는 고민하게 해서 출산율을 더욱 낮추게 되었다라는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OECD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크고 또 출산율도 가장 낮고 또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불명예를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요,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라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이보다도 높은 나라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수위권에 올라가 있는 거죠. 국제금융연구원에 따르면요, 한국은요, 선진국 가운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신혼부부의 경우는 12만 4천 불 수준의 1억 7천만 원이니까 빚을 평균적으로 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에 비해 이 한국의 개혁 기록이 굉장히 빈약하다라는 거죠. 대입 경쟁, 사교육비 지출이죠. 경쟁으로 인한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또 연금, 주택, 의료 부문 개혁은 정치되어 있다는 거고요. 이 대기업에 대한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고 또 재생에너지들에 대한 부분들 개발을 늘리고요. 기업가치 제고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고 또 이런 것들이 다 거대 담론으로 다루어졌었는데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 서울을 홍콩을 잇는 새로운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다지 진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말은 값싼 에너지와 노동력을 통해 우리가 전통적인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어렵다. 그리고 기술에 있어서는 기반 기술에 대한 상용화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 왔지만 개발은 못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모두 대기업의 이익으로 집중되고 중소기업의 희생 그리고 이로부터 빚어지는 고용, 사회적, 지역적 불평등의 심화라는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니 한국의 성장 동력이 더 이상은 이어지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입니다. 안 좋은 것만 있는 거냐라고 하면요. 긍정적인 측면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도 신문은 언급하는데요. 이러한 경고들이 과도하다라는 시각도 있다라는 거죠. 많은 일례로요. 지금 한류라고 했을 때 많은 나라들이 주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꼭 이 문화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엄청난 성장에 대해 그렇죠. 예컨대 많은 어떤 유럽 국가들이요. 한국이 계속해서 보존하고 투자해서 발전해온 이런 첨단 제조업들에 대해서요. 자국이 포기한 점에 대해서 뼈저리게 지금 반성하고 후회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아주 부정적이지만 않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앞으로도 계속 치열해지는 이 미중 간의 기술 전쟁과 관련해서 한국이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는지에 따라 여기서 또 이득을 볼 수도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중국이 미국뿐만 아니라
아니라 여러 유럽 서구 시장으로부터 진입을 제한당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있잖아요. 반도체, 2차 전지, 생명공학 분야에서 한국이 동시에 지금 현재 중국의 라이벌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대만이라는 그 특수한 그런 나라에 대해서도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하나의 대체 수요로서 감안하는 그런 것들 역시 우리가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요, 방산이라던가 건설, 제약, 전기차, 엔터테인먼트 이런 여러 산업 분야에 있어서요, 이 한국 기업들이요 중국 시장에 대한 노출을 좀 더 줄이면서 또 이런 동남아나 기타 인도, 중동, 아프리카 이런 나라에서 성장을 모색하고 있으면서 이런 면에 있어서 다른 어떤 유럽 나라 국가들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이런 나라들보다 더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도 희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얘기했던 그 기사이고요. 그 밖에 AI에 대한 집중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접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들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결국은 남는 것은 리더십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에 대해 답이 있거나 제 의견이 있어서 꼭 언급을 했던 건 아닙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오랜만에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타이틀을 달아서 다루다 보니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서 한국 경제 위기, 앞으로의 도전에 대한 내용 다루어 봤습니다.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